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좀만 더 참아보라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구석이 없어서 칼같이 정리했습니다. 하도 집에서도 친구들도 뭐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정말 정신이 이상한 건가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좀 늦은 나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연애는 계속해서 해왔었지만 결혼까지 할 만큼의 여자를 딱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결혼정년기에 만났던 이상한 여자 때문에 여자 혐오증까지도 좀 생겼던지라 오히려 그때부터는 혼자인 게 너무 편하더군요. 그렇게 30대 초반에는 여자의 신경을 안 쓰게 되니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있는 일적인 부분에 더욱 힘을 쓰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돈 버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38살이 될 무렵에는 통장에 또래 남자들보다는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고요. 차도 좋은 차를 한 대 샀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보다는 돈 버는 재미와 일하는 재미에 미쳐서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가 집도 못 사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부모님이나 누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런 제가 오히려 가장 걱정이었나 봅니다. 조카 나이도 벌써 10살이 넘었다고 저보고는 대체 언제 장가를 갈 거냐며 명절이나 휴가 때마다 본가에 들리게 되면 항상 수없이 저의 결혼 관련에 대한 말들을 반복하셨었죠. 30대 초반 때부터 시작된 압박은 30대 중반이 되고 후반에 들어가게 되자 정말 집에 가는 게 걱정일 정도로 저의 또 다른 고민거리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정보업체를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제 조건이 나쁜 편이었었는지 정말 많은 만남이 주선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령대부터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들까지 만나면서 처음에는 나이 어린 여자들에 대한 너무 나이 차이가 나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상대방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저도 점차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만난 여자들 중 저랑 11살 차이가 나는 28살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었죠. 아내는 결혼정보업체가 아닌 지인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지인은 저한테 말하길 어느 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며 자신에게 부탁을 했었고 문득 솔로인 제가 떠올라서 말을 꺼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니 11살이나 차이 나는데 괜찮겠냐고 사실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 10살 넘게 차이 나는 분들은 은근히 꽤나 만났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소개받는데 이건 실례일 수도 있는 건 아니겠냐고 말했더니 지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여 흔쾌히 오케이 했다고 말해주었고 그렇게 아내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신경 안 쓰이냐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또래처럼 보이고 또 능력도 너무 출중해서 주변 친구들 만나면 항상 부럽다고 말만 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항상 자기를 자기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동천 모임마다 데려가고 결혼식장에 데려가며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거의 7년 만에 하는 정식적인 연애이기도 했고 저보다 11살이 어리다지만 사회적으로는 20대 후반의 결혼정년기의 여자친구다 보니 세대 차이를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냥 그 연애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집에서는 매일같이 아내를 빨리 소개시켜달라고 저를 재촉하였고 저도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내에게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혹시 너만 괜찮으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자 아내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데려간 아내를 보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완전 며느리처럼 대하시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쁜 며느리 데려오려고 지금껏 여태까지 결혼을 안 하고 기다린 거였냐며 너무나도 좋아하시더군요. 제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아파트 샀다고 할 때도 이만큼 해맑은 표정을 안 지으시던 분들이 아내를 데려왔다고 저렇게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그날 저는 곧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구나라며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아내의 집 즉 저의 처가댁을 갈 때는 없지 않아 긴장을 좀 했었습니다. 처가댁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아내 혼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취직했고 혼자 떨어져 살던지라 둘은 같이 기차를 끊어서 갔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아내와 나이 차가 좀 있다 보니 싫어하시진 않으실까 했지만 생각외로 저를 보자마자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시더군요. 처가댁에 처음 갔을 때 인상은 그냥 평범하고 작고 오래된 집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집과 다르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 상견례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잡혔고 상견례를 하고 나자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총알같이 잡혀버렸습니다. 결혼이 현실화가 되어가자 처가 댁의 상황에 대해서 점차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4번의 사업을 말아먹고 어머니는 파출부를 나가고 처제는 교사가 되겠다고 공부한 지가 3년째인데 임용이 안 되어서 백수나 다름없더군요. 그 낡고 오래된 집도 빚 때문에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 어떻게 결혼식의 비용이나 예단 혼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자친구의 집안 사정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괜찮다고 어린 신부 데려오는데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지. 너네만 잘 살면 된다면서 신혼집은 어차피 아들, 너가 가진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 될 것이고 살림 또한 이미 아파트 안에 살림 물건들도 다 있을 테니 살림살이 또한 뭐 더 할 게 있겠냐며 며느리 못 만들어 오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집도 차도 모두 아들 너가 스스로 해결했으니 내가 너에게 해줄 거라고는 결혼식 비용에 보태라고 2억을 저에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 의견에 동의하였기에 그대로 처가 댁에는 부담 하나 안 주고 아내는 진짜 식기 정도만 사들고 몸만 들어오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었죠. 벌이가 넉넉한 편이었던지라 아내가 뭔가 요구하기 전에 아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신혼여행지도 반지도 모두 다 최고급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절 돈 이야기를 아내에게 꺼내지도 않았었고요. 최대한 그렇게 배려해주니 아내도 그런 과분한 배려를 받은 게 없지 않아 눈치는 보였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이 사회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1,500만 원뿐이라며 이거라도 저한테 주더군요. 원래 5천만 원가량 모았었는데 집이 저렇게 되면서 집에다가 남은 돈을 다 주었고 자기가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돼서 정말 미안하다며 갑자기 우는 아내를 달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9박 10일간 떠났었고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 들러서 처가 어르신들과 처제 선물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선물을 잔뜩 사서 돌아왔습니다. 처가에 들려서 선물을 나눠줬더니 사위를 잘 둬서 너무 든든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처제가 갑자기 서울에서 고시 준비하겠다며 서울로 가도 되겠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학원을 다니는데 돈이 부족해서 잠시 서울에 몇 달간 좀 있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몇 달간만 학원 좀 다니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신혼집에 처제가 들어온다니 솔직히 속마음은 거절이었으나 장인어른들도 있었고 아내 체면도 봐서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처제에게 딱 잘라 거절하기도 뭐해서 몇 달만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처제는 제 허락이 무섭게 어차피 올라가는 거 같이 가자며 언니인 아내 보고 표까지 끊어달라고 하였고 저희 올라가는 길에 같이 짐을 싸서 올라와 저희 집에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학원은 서울에 올라가서 구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울에 올라와 같이 살게 된 처제는 학원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 바빴고 맨날 밤늦게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오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개념 없이 저희 부부 침실문을 팍팍 열더니 자기가 방해했냐며 웃으면서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가더군요. 저도 점점 인내심이 극에 달해 아내에게 왜 처제는 학원도 안 구하고 저러고 있냐니까 아내도 난감한 표정으로 막내라 아직 철이 없다고 그 대답에 저는 처제가 얼마나 개념 없는 기생충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처제를 불러서 학원 다니고 시험 본다고 하였기에 서울에 오게 한 거니 학원을 안 다닐 거면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딱 잘라서 말하자 처제 얼굴이 급속도로 울그락불그락이 되더군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해서 또 돈을 받아 학원비를 만들어 그때서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그렇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아내의 돈을 빨아먹으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더불어 그 모든 식비를 제가 부담하게 되었죠. 아내는 자기가 다 낸다고 하지만 아내가 내는 돈이 결국 부부 공동비용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 생활비로 제가 주는 돈들에서 내는 돈이죠. 항상 아내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쓰라고 400만 원씩 줬었거든요. 결국 학원비부터 뒤치다거리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처제녀는 그러고도 한 달에 몇 번씩은 술도 먹고 들어오고 남자친구까지 만들어서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그러더군요. 아내는 미안하다 했지만 제가 처제를 욕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한 번씩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상시 안 했던 말 다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찰나 처제의 임용시험 날짜가 다가오게 되자 처제를 뒷바라지하겠다고 장인장모가 말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은 했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신혼집 한 번도 오신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딸 자식 보고 싶어서 오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오신 척하되 식구들 모두 모시고 소고기도 사드리고 주말에는 제가 운전기사 노릇하며 이곳저곳 전부 다 제 돈으로 다 모셔다 드렸었죠. 근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방으로 생각해둔 방 4칸짜리 아파트의 한 방은 처제가 쓰고 한 방은 처가댁 어른들이 쓰고 저와 아내는 출근하고 돌아오면 처가댁 식구들 챙겨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시간이나 아이를 가질 시간 같은 건 이미 처제 온 날부터 물 건너 갔었고요. 점차 자기 집처럼 행동하며 심지어 냉장고에 과일이 떨어졌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기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그러면서 단돈 10원도 쓰지 않고 제 돈으로 결국 시장까지 다 보러 가면 저희가 먹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인간들이 먹고 싶은 걸 이것저것 담아오고 한 번 마트 가면 정말 30, 40만 원씩 사서 어디 밖에 나가지도 않으니까 집안에서 놀면서 다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지면 또 아내한테 눈치 주고 저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뭐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고요. 와, 진짜 처제년의 기생충 기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때서야 알 것 같더군요. 그 이후부터는 제 집인데 제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더군요. 그렇게 2달 반 넘게 저희 집에 그 인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내에게 장인 장모님들 언제 돌려보낼 거냐고 물으면 아내는 초반에야 미안하다고 하다가 저의 질문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며 그만 좀 말하라고 내 부모를 내가 쫓아낼까?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는 저와 대화조차 안 하려 하더군요. 그 뒤로는 저희 부부 사이도 거의 파탄이 났었죠. 아내는 저를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노려보았고 그 이후 저희 부부 사이의 핑크빛 로맨스 따위는 이미 신혼여행 이후부터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장모 장인 어른들은 처제 임용고시 이후 내려가더니 며칠 뒤 이제는 아예 짐까지 싸들고 다시 올라와 제 집에 다시 와 있더군요. 저는 내려가길래 드디어 진상 같은 처가 대거른들이 갔구나 싶었는데 말도 없이 아예 옷이랑 이것저것 저희 신혼여행용 캐리어에 모두 담아서 들고 왔고 택배까지 붙여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도저히 못 참아서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문스런 표정으로 뭘 말하는 거냐고 되묻더군요. 아니 어르신들이 한두 번 놀러오는 거면 모를까 이렇게 아예 대놓고 오래 있으시는 건 저한테는 너무 불편하다고 처제가 여기 있는 것도 싫고 아무리 처가라고 하지만 이러면 저는 살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장인 장모의 얼굴이 빨개져서는 자신들이 여기 천년만년 있겠냐고 우리 귀한 딸 시집 보내놓고 둘째까지 여기 있어서 얼굴 좀 더 보자고 한 게 그리 그렇게 문제냐고 하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돈이라도 주시던가요? 생활비가 얼마나 크게 빠지는데 한 달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옷까지 짐 싸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여기에 그냥 자리 잡으시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돈도 안 내고 요구하시는 건 많고 저는 아내랑 결혼한댔지 아내랑 결혼해서 처가댁 모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왜 제가 제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고 돈도 내 돈으로 처가집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제 집에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결혼식도 할 때 돈 없으시다고 하셔서 도움 준 거 하나도 안 주셨는데 너무 염치 없으신 거 아니냐고 정말 그동안 쌓여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듯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장모는 처제 돈 나가는 것과 자기네들 여기 지내면서 생활비 나가는 거 모두 제 아내가 번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었냐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아내 생활비 누가 주는지는 아시냐고 되물었고 장모는 그럼 앞으로는 그럼 아내 월급에서만 쓰겠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집에 처가댁 식구들이 있어서 제 생활에 지장 가는 게 전 싫다고 말했더니 장인과 장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봤다며 아내와 처제를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처제녀는 양심도 없는지 나가면서 저를 노려보며 나갔고 아내는 저에게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냐고 우리 부모님인데 라고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었어요. 아내도 결국은 미안해하더니 인간 같지 않은 기생충 부모를 두둔하는 걸 보니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생활이란 걸 깨달았죠. 그렇게 아내까지 데리고 나가더니 아내는 곧 회사 때문에 3일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를 다니다가 저보고 자기 부모한테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난 절대 사과 못한다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당신과 이혼해야겠다고 말하니까 아내는 저보고 이혼이 그리 쉬운 거였냐며 자기는 이혼하면 이혼녀 딱지만
묻더니 진짜 이혼할 거면 2억을 위자료로 달라고 하더군요. 재산 분할 어쩌고 하길래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말하길 꽃뱀이냐고 2억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니 그래 내가 설령 바람 펴서 이혼해도 우리 결혼 4이년 사실상 당신이 나한테 예전에 미안하다고 줬었던 1,500만 원조차도 위자료 안 준다고 막말로 당신이 결혼할 때 뭘 그리 보탰냐고 그냥 당신이 들고 온 식기 들고 나가서 당신이 그리 좋다는 부모나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어우 애라도 생겼으면 큰일이었다고 말하자 아내는 저를 보며 지금껏 보지 못했던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노려보더니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소송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후 아마 여기저기 알아봤겠지만 털리는 건 오히려 본인뿐인 걸 알았는지 갑자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저에게 애교 부리면서 유혹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정말 눈꽃만큼도 마음의 변화도 없어서 한숨을 내쉬며 그냥 1,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줄 테니깐 우리 그냥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이혼하자고 당신한테는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도 이제는 못 느끼겠고 정말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당신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더욱더 그렇고 당신의 부모 또한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라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어차피 이혼밖에 없고 당신 아이라도 생기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테니 그냥 여기서 이혼하고 당신의 부모나 처제까지도 감당해줄 남자를 다시 만나라고 했더니 저한테 갑자기 뺨을 갈기고 울면서 나가더군요. 결국 이혼 안 하겠다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 중입니다. 사유는 처가댁 어른들로 인한 갈등이었죠. 아내는 지금도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는 앞으로 내가 다 잘할게라며 사과도 하기도 하고 다시 욕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럴수록 아내에게 질릴 따름이네요. 집에서나 친구들은 자기들도 다 참고 사는데 이런 거 봐주라고 하는데 아니 미래가 뻔히 보이는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어떻게 이어나가나요?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참고 살아야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단돈 10원도 쓰지 않고 제